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일랜드와 인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영국은 내부에서 일어난 싸움까지 처리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어요. 영국의 서쪽에는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영국의 가혹한 지배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독한 감자 농사 흉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을 때요, 영국은 이들을 돕지 않았어요.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스터는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통치할 자유를 허락하는 아일랜드 자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영국 의회는 거절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인이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어요. 이 압제를 받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항단체가 생겨났어요. 청년 아일랜드당, 페니언당, 아일랜드 토지연맹, 이런 단체였어요. 아일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단체는 1905년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신페인 당이었어요. 게일어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신페인 당은 아일랜드가 앞으로도 대영 제국의 일부로 남아있으면서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고 자치권을 행사하기를 원했어요. 바로 캐나다 같은 나라였죠. 아일랜드의 대다수의 가톨릭 신자들은요, 신페인 당의 생각을 환영했어요. 그렇지만 북부에 살고 있었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의 수가 훨씬 많은 아일랜드가 자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숫자가 더 많은 가톨릭 신자의 세상이 될 것이 불을 뻗듯 뻔했어요. 대다수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은요, 아일랜드의 북쪽에 있는 얼스터에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자들이 정착한 그 이래로 대다수가 장로교 신자였어요. 장로교는 프로테스탄트의 한 가지 파였어요. 여기에서는요, 얼스터에서는 조선소를 비롯한 갖가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이 북아일랜드의 얼스터 사람들은요, 얼스터 서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자치권이 우리에게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치권은 우리의 시민권과 종교적 자유를 앗아갈 것이다. 네. 그래서 얼스터 의용군을 조직했어요. 비밀 군대인데요. 이 병사의 수가 바로 무려 1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얼스터의 의용군은 독일로부터 들여온 소총과 탄약으로 무장을 했어요. 당연히 독일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영국의 내분을 더 부채질하기 위해서 무기를 제공을 했던 거예요. 부활절 다음 월요일이었던 1916년 4월 24일에 마침내 폭발이 일어났어요. 패트릭 헨리 피어스라고 하는 페니언단 지도자는요, 1,000명의 반란군을 이끌고 더블린시의 우체국을 점령하고요, 정부 청사까지도 점령을 했어요. 영국 군대는 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 더블린 거리에서는요, 전투가 벌어지고 반란군 병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짧은 반란은 영국 정부에게 엄청난 골칫거리를 안겨주었어요. 거의 400명이 죽었는데요. 이 중 절반은 우연히 총알에 맞은 일반 시민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국 사람들까지도 분노했어요.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반란군 단체인 신페인 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졌어요. 부활절 봉기가 있은 지 2년 후에요, 신페인 당은 데일 에일릿이라는 독자적인 정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일랜드는 영국인이 뭐라고 하건 말건 이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언을 했어요.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신페인당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그 군대를 만들었어요. 영국이 아일랜드 공화국군을 없애버리려고 당장 군대를 보냈어요. 아일랜드의 모든 곳에서는요, 전투가 벌어지고 불이 타고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갔어요. 미국에서는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페니언 당의 저항운동에 지지를 보내고요, 아일랜드의 자치권을 요구했어요. 1922년에 신페인 당과 영국 정부는 조약을 맺었는데요. 아일랜드 대부분의 지역을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이름의 나라로 세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민의 대다수가 프로테스탄트였던 북부 지역의 얼스터 지역은 아일랜드 자유국에 포함되지 않고 계속 대영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었어요.
신페인 당도 얼스터가 대영 제국의 일부로 남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 나라 간의 싸움을 끝낼 방법은 바로 그 조약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1923년 아일랜드 자유국은 자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년 후에는 영국이 아일랜드 자유국을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하는 완전한 독립국이 되는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얼스터라고 불리는 북아일랜드는요, 그 이후에도 대영 제국의 일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요, 가톨릭 신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강도질을 당하고 길을 가다가도 얻어터지기 일쑤인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불행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인도 사람들도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중이었어요. 인도 총독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인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수도는 캘커타에서 델리로 옮겼어요. 세포이 항쟁이 끝나고 영국은 인도 사람들의 삶을 예전보다 더 나아지게 해주려고요. 철도와 도로를 놓고 전화선을 설치하고 더 많은 배들이 수월하게 교역할 수 있는 항구 시설을 고쳤어요. 인도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관습이나 생활 방식을 인도에 심어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 사람들도요, 세계대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영국군에 투입되어서 싸웠던 인도 병사들 중에 10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인도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집단은요, 인도 국민회의 당이었어요. 인도 국민회의 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간디였어요.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난 간디는요,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를 하고 그 후에는 남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간디는 2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마치 이방인 같은 심정을 느꼈어요. 간디는 인도로 돌아온 첫 해에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았어요. 20년 동안 인도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관찰했는데 온통 가난과 불결한 환경과 질병과 불행뿐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 당에 가입을 하고 시골의 작은 마을 주민들까지도 그 단체에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금세 그 당의 회원의 수는요,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1919년에 인도 국민회의당 사람들이 인도의 성도인 암리차르에서 영국의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혼합된 시크교 신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암리차르 씨가 성도인 이유는요, 황금사원이 있기 때문인데 황금사원은 연못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러니까 그 연못에 몸을 적신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전해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회에 참가한 시위자들은 이 황금사원이 있는 연못 근처의 정원에 모였어요. 아무도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군중은 아니었는데요. 이 집회는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대규모 군중이 모여서 시위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영국 정부가 못을 박아놨거든요. 암리차르 씨에 주둔하고 있었던 영국군의 사령관은요,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군대에게 해산하라는 명령이나 권고도 없이 덮어놓고 천국부터 가한 거예요. 300명 이상이 죽었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도시 전체는 격분했어요. 이제야말로 독립을 위한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간디와 그 추종자들은 무기를 드는 것을 반대했어요. 무기를 든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에요.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방법으로 영국의 압제에 항거를 했어요. 인도 사람들에게 비협력으로 저항하라고 가르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영국인 상품을 보이콧하라고 인도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간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각자 집에서 손으로 만든 옷감으로 손으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 정부가 소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386km를 걸어 바다로 가서 소금을 채취했어요. 간디는 인도 사람들에게 자식들을 영국 학교에 보내지 말고 영국이 쥐어준 그 모든 특권을 깨끗이 버리라고 가르쳤어요. 자신도 남아프리카에서 일한 공로로
영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다시 돌려주었어요. 영국은 간디를 몇 번이나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암리차르 대학살이 있은 후에 영국은 마침내 인도를 지배하는 방식을 바꾸어 인도가 서서히 독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완전히 지켜지기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